자, 최상위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최상위 1번에 54분의 1이라는 수가 54분의 1이라는 수가 기억 곱하기 기억 곱하기 기억분의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4분의 1을 한번 고쳐서 써보면 어떻게?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거는 실제로 지금 어떤 모양으로 고쳐져야 되느냐 하면은 똑같은 수가 3번 곱해진 걸로 지금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3은 3번이 있단 말이야. 3개 있는데 2가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분모에다가 똑같은 수를 3번 곱하기 하기 위해서는 뭐를 더 곱해주느냐 하면 2를 2번 더 곱해주겠습니다. 2를 2번 더 곱해줘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3 하나랑 또 2 곱하기 3이 또 하나 더 있겠죠. 그리고 또 2 곱하기 3이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위에 분자에는 4만 있겠죠. 결국 간단하게 하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4라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4로 우리가 고치면 문제에서 니은은 기억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 수가 내가 찾고자 하는 기억하고 니은은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 수를 또 어떻게 고쳐줘야 이 위에 분자가 분모에 있는 요 수의 배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뭐를 한 번씩 더 곱해주느냐 하면은 뭐를 한 번씩 더 곱해주느냐 하면 자 위에 분모 6 곱하기 6 곱하기 6하고 요 4인데 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이번에 3을 한 번씩 곱해주는 거를 위에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썼을 때 이 수는 실제적으로 얼마가 됐냐면은 18 곱하기 18 곱하기 18이고 분의 얼마가 되냐면은 108이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8은 18의 배수죠. 그죠? 108은 분명히 18의 배수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18, 니은은 1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분수를 약분해서 어떤 자연수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분모는 1이 9개가 있고 분자는 1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1, 9개가 일단 5, 6, 7, 8, 9 분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는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냐면은 1, 9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곱하기 뒤에 1하고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뒤에 9개만큼을 빼기 위해서 9개만큼을 동그라미를 붙인 값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분자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분자를 고쳐주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한번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써줄게요. 1,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곱하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했는 거 하고 더하기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요거 다 없어지고 여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 하고 이쪽은 약분하면 그냥 똑같은 1이니까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더하기 1 해서 요게 나눈 몫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중간에 여기가 동그라미가 8개가 있게 되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2번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진도가 직육면체인가요? 네, 직육면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5단원 직육면체를 이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준비학습에 먼저 직사각형을 모두 찾아보시오 돼 있어요. 직사각형. 저기서 직사각형은 뭐 있습니까? 직사각형이랑 각이 전부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말하는 거니까 해당하는 거는 가하고 라하고 이렇게 있겠죠. 가하고 다하고 이 두 개가 직사각형입니다. 그죠? 그게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 내 말에 알맞은 말을 써라.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수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수선이라고 하고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평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직육면체, 다시 말해서 입체 도형 중에서 우리가 택배 상자 있잖아요. 그죠? 택배 상자. 그래서 제일 흔히 보는 이 택배 상자의 이 입체 도형,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줄치세요. 직육면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직육면체. 그래서 우리가 뭐 살고 있는 건물들, 그죠? 대부분 건물들의 모양이 대부분 다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그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육면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선분을 둘러싸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 면하고 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있고, 그 다음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 이런 걸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게 면이에요. 그죠? 요 면이 6개가 있는데, 이 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이러한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모서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서리. 모서리는 지금 몇 개가 있겠어요? 위쪽에 4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워져 있는 세로로 된 이 부분이 또 4개가 있고 바닥 쪽에 또 4개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모서리는 12개가 있고 면은 6개가 있어요. 그럼 꼭지점은 어느 게 꼭지냐면 요거 꼭지점이죠. 요것도 꼭지점, 이것도 꼭지점, 이것도 꼭지점, 이것도 꼭지점, 이것도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이러한 것들이 꼭지점이고 꼭지점 8개 있습니다.
알겠죠? 모서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4개씩 세 쌍이 있습니다. 같은 게 여기 하나, 둘, 요거, 요거, 요거 같은 게 4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4개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높이에다가 요것도 4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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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세 쌍이라서 총 12개의 모서리가 있어요. 알겠죠? 12개의 모서리. 그 다음, 이제 1번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했습니다.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직육면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직육면체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면하고 면이 만나는 선분을 뭐라고? 모서리라고 부르고요.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꼭지점. 그게 직육면체의 딱 용어입니다.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105쪽에 넘어가서 자, 직육면체를 모두 찾아보시오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직육면체겠어? 나랑 라랑 그리고 마 이런 것들이 직육면체겠죠.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 직육면체에서 각 부분의 이름은 요 중간에 이 부분은 면이겠고, 요거는 모서리죠. 모서리. 그다음 요 위에 요 부분은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꼭지점. 그럼 3번에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보이는 면, 보이는 모서리, 보이는 꼭지점의 수를 한번 세알려 보세요. 면의 수는 몇 개? 3개. 모서리의 수는 9개. 꼭지점의 수는 몇 개가? 보이는 거는 7개가 있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게 밑에 적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 요렇게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모서리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면은 몇 개가 있냐면 역시 3개가 있겠죠. 3개가 있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역시 3개가 있고 꼭지점의 수 보이지 않는 게 여기 1개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3개, 3개, 1개 이런 식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4번에 직육면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직사각형 8개가 아니고 6개로 둘러싸여져 있다 했죠? 이거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서리는 12개 맞죠? 그죠? 모서리 12개 맞아요. 그 다음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매기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정육면체라는 게 나옵니다. 정육면체. 그러니까 직육면체는 아까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육면체라고 부릅니다. 정육면체. 그죠? 정육면체. 자, 그래서 면의 개수는 여전히 똑같이 6개, 모서리 개수는 똑같이 12개, 꼭지점 개수 8개, 이런 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는 직육면체는 이 모서리 길이가 같은 게 4개씩 세 쌍 있다고 했는데 정육면체는 어떻게 써요? 모서리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요. 그죠? 12개가 다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밑에 중요한 거는 줄 치세요. 우리가 직육면체 보고는 정육면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직육면체를 보고 정육면체라고는 할 수는 없어. 근데 정육면체 보고는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각형도 직사각형 보고는 정사각형이라고 못하죠. 그죠? 근데 정사각형 보고는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육면체 보고는 직육면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지 이걸 보고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걸 정사각형이라고 못 불러요. 그죠? 정사각형 부르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 보고는 얘를 뭐라고 불러도 정사각형이라고 해도 되고 해도 맞는 거고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정사각형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되지만 직사각형 보고는 정사각형으로 못해요. 그래서 육면체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1번에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부르면 됩니다. 정육면체라고 부르면 되고, 자, 정육면체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을 각각 찾아 기호를 써보시오 했습니다. 면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이겠죠? 그 다음 모서리에 해당하는 거는 니은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는 기읍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정육면체를 모두 찾아서 써보시오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거는 나와 어느거 마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직육면체가 아닌 거. 그러면 이거는 나, 다, 마는 전부 다 직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육면체는. 근데 직육면체 아닌 거는 뭐하고 뭐? 가하고 라는 직육면체가 아니겠죠. 그죠? 맞죠? 네. 이렇게 가하고 라는 직육면체는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에 자,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야? 정육면체는 면이 6개 있고 정육면체 모서리는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고 정육면체 꼭지점은 6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정육면체를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라.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같다 했잖아. 그럼 얘도 몇 cm겠어? 9cm라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9cm. 그 다음 4번에 면은 모두 합동이다. 맞아 틀려? 응, 전부 다 정사각형이 6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모두 다 합동인 거 맞고 꼭지점은 몇 개라고 했어요 아까? 아니 꼭지점. 꼭지점이 8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그죠?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직육면체 성질 하나만 더 배우도록 할게요. 직육면체 성질. 자, 직육면체는 자 보세요. 요 면하고 요 면, 우리가 택배 상자를 받으면 위에 있는 면하고 밑에 있는 면은 어때요? 나란하죠. 나란하면서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죠?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보세요. 두 면을 서로 평행하다고 하고 이 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으니까 이 위에 걸 보고 윗면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상자는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를 우리가 밑면이라고 불러요. 그럼 선생님 이걸 세우면은 요거하고 요게 밑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세우면 이게 밑면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세우면 이거 두 개가 밑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각각 다 밑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직육면체에서 서로 만나는 두 면 사이의 관계는 삼각자 세 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놓았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면, 디귿, 시읒, 이역, 리을은 서로 수직입니다. 어떻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디귿, 디귿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디귿, 시읒, 리을, 이역은 서로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인 면 두 개를 서로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밑면과 수직인 면. 그러니까 이 밑면하고 수직인 면, 이 옆면은 사실 몇 개가 있냐면, 봐보세요.
4개가 다 옆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2개는 서로 밑면이고 나머지 4개는 뭐라고요? 옆면이 되는 거예요. 그지? 2개는 밑면이 되고 4개는 옆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직인면은 모두 4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과 평행인 면을 찾아서 색칠해 봐라 했습니다. 자, 얘하고 평행한 면 색칠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요 면하고 평행한 면 요게 평행한 면이고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번에서 왼쪽에서 직육면체 색칠한 면과 수직인 면을 잘못 말한 거는 니은은 지금 수직이 아니고 어떻게 평행하게 나란한 면이겠죠. 니은은 잘못 색칠했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자, 평행한 면을 한번 찾아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색칠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야 돼요. 면 이렇게 적고 보세요. 순서를 보통 기역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빠른 거부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를 적어주면 좋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보통 적습니다. 그 다음 직육면체에서 서로 평행한 면은 서로 몇 쌍이냐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봐봐. 요 위에 있는 거하고 이 밑에 있는 게 한 쌍이 평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서로 평행하고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요거랑 요 뒤쪽에 있는 얘랑 또 평행하겠죠. 그죠? 평행한 면은 전부 다 각각 2개씩 3쌍이 있는 겁니다. 그죠? 3쌍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에 꼭지점 디귿과 만나는 면을 모두 찾아보시오. 디귿 점에 한번 칠해봐. 요 점하고 만나는 면은 여기 한 군데, 2군데, 3군데 있죠. 3개를 적어야 돼요. 첫 번째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고 면, 니은, 비읍, 시읒, 디귿 니은, 비읍, 시읒, 디귿 그 다음에 면, 디귿, 시읒, 이응, 리을 디귿, 시읒, 이응, 리을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는 면이 됩니다. 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했어요. 꼭지점 디귿과 만나는 면들의 삼각자를 대어보면 아까 이렇게 삼각자를 우리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삼각자를 이렇게 대보니까 디귿을 중심으로 모두 다 서로 직각이 되는 거죠. 그죠? 직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4번에 자, 색칠한 면과 수직의 면을 모두 찾아보시오 했어요. 아까 평행한 게 1개가 있고 요거 뺀 나머지 4개는 다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뺀 나머지 4개를 기호로 한번 다 적어봐. 첫 번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면, 니은, 비읍, 시읒, 디귿 그 다음에 면, 미음, 비읍, 시읒, 이응 미음, 비읍, 시읒, 이응 그 다음에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기역, 미음, 이응, 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 게 수직인 면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다 동그라미 하시면 알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개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